한국의 문화와 미술에 반하여 평생 동안 깊이 연구한 독일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미술사 등의 저자인 안드레 에카르트 교수입니다. 그는 세계에 한국의 유구한 문화를 알린 한국학의 창시자로서 한국의 언어, 미술, 음악, 문학, 역사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안드레 에카르트는 미넨대학교에서 철학, 종교학, 미술사, 민족학 등을 공부한 후 성베네딕토회의 신부로 서품되었습니다. 1909년부터 1929년 동안의 한국 체류기간 동안 그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연구에 전념했으며 특히 한국 미술의 여러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였지만 에카르트는 한국어를 배우고 전국을 누비며 한국 문화와 미술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정말 대단해서 낡은 기와집 담벼락에 그려진 민화 한 조각까지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카르트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습니다. 그는 한국 미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1930년대에 독일어와 영어로 한국 미술사를 출간하며 서구 사회에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의 책은 당시 유럽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 미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에카르트는 서양 미술계에 한국 미술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제시한 셈이죠. 그 후 독일에 돌아온 그는 브라운슈바이크 연구소에서 부소장 및 동아시아 부서장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1933년 나치에 의해 연구소가 폐쇄된 후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동아시아 언어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으로 인하여 강제로 군에 징집되었습니다. 전쟁 후 고향인 바이에른으로 돌아가 생애 말년까지 한국 문화에 관한 연구와 미넨대학교 동아시아 세미나에서의 강의 활동을 통해 한국학 연구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강연에서 그의 전임자는 이미륵 교수였습니다. 에카르트 교수는 고구려 왕릉의 발굴에도 크게 관여했고 경주 석굴암의 재건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에카르트는 여러 음악 작품도 남겼는데 특히 1974년에 별세하기 전에 한국 심포니를 만든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나 에카르트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나치 치하의 군에 징집되었고 이후 정권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그의 학문적 업적은 한순간에 빛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에카르트 교수가 정말 나치에 부역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6.25 전쟁 당시 피난 가지 못하여 북한군의 총뿌리에 의해 강제로 환영회에 동원당했던 한국의 시민들을 모두 북한군의 부역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흑백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에카르트 교수는 나치에 자의적으로 협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치의 요구에 따랐을 뿐입니다. 또한 그는 전쟁 중에도 한국 미술 연구를 계속했고 종전 후에도 한국 미술을 알리는 데 힘썼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그의 행동은 정치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 미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한국 미술을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했고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그가 협박에 의해 나치의 독재에 저항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업적은 업적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삶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